지난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을 정복한 자가 미래를 정복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잘 보내면 나머지 하루를 성공하게 됩니다. 시각화를 통해 미래의 꿈을 그려보고 손으로 100번씩 기록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독서는 새로운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변화는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에 좌우됩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침의 시간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하와이 대저택 유튜버이자 더 마인드의 저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불치병에 걸려 온갖 고생을 하다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다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자신의 원하는 삶을 만드는 힘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2년 안에 2억 원을 벌고 3개월에 3,000편의 유튜버 강의를 듣고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는 유튜버가 됩니다. 강연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가슴이 뛰는 소원을 품어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결국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공에 화살을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역이 분명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소원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쓰는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를 마시고 글을 씁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황홀한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능률이 떨어집니다. 막연한 소원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이 즐기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천직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해서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는 눈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잘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손은 만지고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발은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서투른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가슴이 뜨거운 일을 찾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100%보다 1%의 변화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익숙해집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관성의 법칙처럼 달리는 차는 계속 달리려고 합니다. 멈춘 차는 계속 멈춰 있습니다.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평소 생활하는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쁜 습관은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다들 원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100% 변화를 위해 무리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1%의 변화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운동하기를 시도한다면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몸은 이미 운동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잠재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의식은 95%를 차지합니다. 습관화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한 무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목표를 100번씩 100일까지 손으로 써보기. 매일 상상으로 꿈을 시각화하기. 매일 목표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100일 동안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습관화되고
다른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격언은 작은 것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성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셋째는 지혜를 얻고 부를 얻어라. 통찰력은 성공에 중요합니다. 저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독서와 연구를 하며 키워왔습니다. 지혜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책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참나무는 최대 60m까지 자랍니다. 도토리의 크기보다 2400배나 성장합니다. 통찰력과 지혜도 성장합니다. 어느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주위 제자들은 스승님처럼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땅에 있는 돌멩이를 주우면서 말합니다. 지혜를 가까이 있지. 이 돌멩이처럼.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 허리를 숙이지 않아. 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회장을 아실 겁니다. 손정혜 회장입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는 젊었을 때 지혜롭게 사업을 시도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조합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연필을 만들더라도 지우개 기능을 도입해서 연필 끝에 지우개를 조합하고 시계에다가 자명종 기능을 조합하는 등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발명가들과 사업가들에게 이런 지혜로 시대를 주도합니다.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슴이 뛰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구체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그 목표와 꿈을 생각하면 흥분되고 잠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이자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100%보다 1%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다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다른 좋은 것들은 끌어당깁니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셋째는 지혜를 얻고 부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책 속에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변의 돌멩이처럼 가까이에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주우면 내 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속의 강한 소원은 믿음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참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